싸우는 심리학 제2부 인간의 동기 1. 정신분석학과 인격 나의 행동은 목적을 위해 쓰는 가면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퍼스널리티를 성격이라고 번역한다. 물론 미국 심리학에서는 퍼스널리티가 주로 개인차를 의미하므로 이를 성격으로 번역한다고 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에서는 퍼스널리티를 개인차가 아닌 전체적인 심리 구조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그것을 성격으로 번역하면 정신분석학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사실 나는 정신분석학의 퍼스널리티라는 개념은 정신구조 혹은 심리구조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뜻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인격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 심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기본적으로 인격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인격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는 동시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프롬의 말은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격을 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거의 정반대에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사람의 행동이 곧 심리라고 생각한다. 즉 누군가가 A라는 행동을 했다면 그는 A라는 심리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행동 대 심리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나의 행동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다가 목적을 위해 쓰는 가면에 불과하다. 행동주의는 이 가면을 마치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처럼 다룬다. 진정한 통찰은 내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은 보통 의식할 수도 직접 관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사람의 행동만을 중시하면서 행동이 곧 심리라고 주장하는 행동주의는 내면의 심리를 올바로 들여다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은 행동과 인격의 엇갈림, 가면과 그것이 가리는 현실의 엇갈림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에서 성취한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던 것이다. 인격을 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또한 미국의 인지주의 심리학과도 반대된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뒤를 이은 인지주의 심리학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식이나 신념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인간 심리의 핵은 지식이라서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사고와 행동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웃에 대해 저 사람은 부도덕해 라는 등의 부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를 의심하고 비난할 것이다. 사실 이런 견해, 즉 인간 심리가 지식에 기초한 사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는 일반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사고란 보통 전적으로 지적인 행위이므로 인격 구조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의하면 사상은 사고작용에 포함되어 있는 순전히 논리적인 요소 외의 사고와는 인간의 인격 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정신분석학은 대부분의 지식이 저마다 하나의 감정적인 핵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감정적인 핵심은 개인의 인격 구조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프롬은 감정적인 핵심을 단지 감정만이 아닌 동기와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정신분석학은 지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 심리의 핵을 지식이 아니라 동기와 감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성적인 본질을 지닌 어떤 본능적 충동의 승화 또는 반동 형성으로서 인격이 형성된다. 즉 프로이트는 성 본능이 어떻게 변형되는가에 따라 인격이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반면에 프롬은 인격을 유년 시절의 주변 사람들과 맺은 인간관계의 결과이며 특히 그 형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격 형성에서 성 본능이 차지하는 결정적인 영향력에 관한 프로이트의 견해를 반대하고 인격이 주로 유년기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사와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인격은 체계다. 인간 심리에 관한 구조적 관점. 프롬의 저서들을 읽는 독자들은 그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구조라는 개념을 애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거의 예외 없이 인격, 심리, 사회라고 하기보다는 그 뒤에다 구조라는 개념을 덧붙여 인격 구조, 심리 구조, 사회 구조라고 서술한다. 구조란 대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배열 상태와 그것들의 연관과 결합 방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책상이라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상판과 4개의 다리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때 상판이 4개의 다리 아래쪽에 배열되거나 4개의 다리들이 일직선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책상이 아니다. 책상은 4개의 다리가 각각의 모서리에서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식으로 구성 요소들이 배열되거나 연관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은 그 대상의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쯤 얘기하면 프롬이 왜 구조라는 말을 그렇게 애용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는 인간 심리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격 혹은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체계라는 것이다. 인격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부분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라는 것이다. 체계는 그 자체가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체계 자체가 그 자신을 계속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를 거부한다. 만일 치료자가 이 체계에 조그만 변화를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은 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슬럼을 변화시키려면 전 체계를 다 변화시켜야 한다. 한꺼번에 수입, 교육, 건강,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야 한다. 개인 역시 체계 혹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오직 인격의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만이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인간 심리는 부분적인 심리적 파편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 심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구성 요소들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인간 심리의 구성 요소들은 유동적인 구조가 아닌 안정적인 구조로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 요소만을 변화시켜서는 인간 심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인간 심리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화할 때만 가능하다. 비록 프로이트가 노골적으로 변증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신분석학은 인간 심리가 단일한 구성 요소가 아닌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구성 요소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견해에 입각해 있다. 프롬 역시 변증법적 세계관을 자신의 철학적 배경으로 삼고 있어서 정신분석학적 인격 이론의 뼈대를 그대로 계승했다. 그렇다면 인간 심리를 포함해서 어떤 대상을 연구할 때 구조적 관점을 채택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세상 만물이 모두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 만물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물 한 방울, 사람 하나하나, 하나의 사회가 모두 자체 내에 자기만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물, 사람, 사회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만일 어떤 대상이 고유했던 한 구조가 깨진다면 그 대상은 더 이상 그것이 아니게 된다. 예를 들면 뇌 중심의 유기체적 구조가 파괴되어 발 중심의 구조로 바뀐다면 고등생물은 더 이상 고등생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특정 대상을 그것이게끔 해주는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생명체는 오직 구조를 통해서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은 특유의 구조로 다른 어떤 종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으며 이 구조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프롬은 되뇌피질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물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적 구조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 심리는 사람의 신체적 구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심리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구조가 아니라 프롬식으로 말하면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 특유의 구조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은 사람이 신체적 구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 사회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즉, 사람 특유의 구조란 본질적으로 사회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이 구조적 관점을 중시하는 이유도 심리학의 연구 대상인 인간 심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사회를 서로 모순되고는 있지만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힘으로 성립되는 복잡한 구조물로 보았다. 프로이트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여러 힘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라는 것, 그 힘의 대부분은 서로 모순되며 에너지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구조적 관점을 통해서만이 인간 심리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프롬이 지적했듯이 인간 심리는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한두 개의 구성 요소가 아닌 전체적 구조가 심리 현상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부분적인 인간 심리들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 심리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 흔히 하는 비유를 들면 코끼리 다리를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을 굵은 나무 따위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더욱이 코끼리의 사고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가 아니라 코끼리 그 자체이다. 관람객이 코끼리를 괴롭히면 코끼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코끼리이지 코끼리 다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심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사람의 전체적인 심리 구조가 만들어내는 경향성 혹은 지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심리가 부분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그의 전체적인 심리 구조가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동기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닌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려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롬은 전체적인 심리 구조에서 비롯되는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지향은 한두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표출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랑의 영역에서는 생산적이고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는 비생산적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생산성은 이러한 분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분야에서 비생산적이라면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도 생산적일 수 없다. 인간 심리에 관한 구조적 관점은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강한 힘에 의존하려는 동기를 중심으로 심리가 구조화되어 있는 한 자영업자가 있다고 해보자. 새누리당이 극소수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알게 된다면 그는 어느 정도까지는 새누리당을 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새누리당 지지 성향은 좀처럼 변하지가 않아서 선거 때만 되면 새누리당에 투표하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경기도 좋아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해서이다. 의존하려는 동기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을 믿는 대신 권력이나 부의 힘에 기대고 의지함으로 삶에 대한 그의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심리 구조의 기초에서 특정한 사상이나 이론을 받아들인다. 어떤 한 사람의 인격 구조의 뿌리를 받고 있는 의견만이 그 인격 자체의 힘을 반영하는 것이며 오직 그와 같은 의견만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이다. 관념의 효과는 위기적 상황에 처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 구조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인간 심리에 관한 정신분석학의 구조적 관점은 프로이트의 심리 구조론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처음에는 인간 심리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후기에는 원초화, 자아, 초자아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프롬은 프로이트의 심리 구조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자기만의 심리 구조론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프롬이 프로이트의 심리 구조론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 심리를 논할 때 그것을 주로 동기, 감정, 지식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프롬이 인간 심리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동기, 감정, 지식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가 암묵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구분에 동의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 예를 들면 프롬은 로봇화한 인간의 거짓된 심리를 다루면서 그것을 각각 거짓 생각, 거짓 감정, 거짓 욕구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은 지식과 유사한 개념이고 욕구는 동기에 포함되는 개념인 만큼 그의 서술 방식은 인간 심리를 동기, 감정, 지식으로 구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다음과 같은 프롬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의 문화에서 교육은 너무나도 자주 자발성이 배제되는 사태를 낳고 교육에 의한 감정이나 사상 그리고 욕구가 독창적인 정신적 활동을 대체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 프롬이 자주 사용하는 충동, 열정, 의지, 의도, 욕구 등은 동기라는 개념으로 대치해도 내용상 별 문제가 없다. 사상, 생각, 사고 등을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프롬이 인간 심리를 논하면서 그것을 각각 동기, 감정, 지식으로 구분해 다루었던 것은 이것이 인간 심리의 3대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프롬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나 역시 예전부터 인간 심리를 인식 대상의 차이에 따라 내용적으로 구분할 경우 동기, 감정, 지식으로 구분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해왔다. 인격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힘, 인간 심리에 관한 역동적 관점. 인격이라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은 구조적 관점만이 아니라 역동적 관점에도 기초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역동적 개념이 프로이트 체계의 중심이라는 프롬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분석학은 인간 심리를 역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정신분석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역동적 심리학임을 지적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 동작, 감정, 관념에 동기를 주는 정신적인 여러 힘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고도로 충전된 힘이 행동을 일으키고 따라서 이 행동은 오직 이 힘을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성욕이 행동을 일으키므로 성욕에 대해 알아야만 인간 심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프롬은 성 본능이 사람의 기본 동기라는 프로이트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힘을 파악하는 것이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프롬은 사람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주된 힘을 프로이트는 생물학적 욕구로 보았고 마르크스는 사회적 경제적인 역사의 힘으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배후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지만 그것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는 모두 역동적 관점의 기초에 인간 심리를 바라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프롬이 배후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그 힘이 대체로 무의식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동은 언제나 자신의 인격을 사용하는 힘들의 바탕을 둔 경향에 의해 일어난다. 는 말이 보여주듯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심리적 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힘은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의식적 사고와 서로 모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배우적인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 프롬은 배우적인 힘, 무의식적인 힘이 작용하는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은 알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힘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참된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동기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그 밖에 좀 더 합리적인 다른 동기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는다. 이 언급이 시사해 주듯이 프롬은 그 힘을 동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때로는 힘을 아는 것, 이것은 무의식적인 욕구의 발견을 뜻한다 라고 다소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했고 때로는 인격의 연구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프롬이 즐겨 사용하는 욕구, 충동, 소망 등도 모두 동기에 포함되는 개념이거나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므로 그가 힘을 곧 동기라고 생각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즉 프롬은 프로이트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역동적인 개념의 계승을 동기가 배후의 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인격이란 용어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역동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의 특성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하는 주요한 충동의 문제이다. 근본적인 추진력을 성적인 것으로 규정한 프로이트의 경우 구순적 인격, 학문적 인격, 생식기적 인격 등의 개념을 생각해냈다. 만일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이트의 생각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인격의 형태를 고안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역동적인 개념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역동적 관점은 동기에 의해 유발된 감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는 동기가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때라야 비로소 그것은 심리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개신교가 후기 중세 봉건제 사회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힘이 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프롬이 그 사상이 전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격 구조의 내재해 있던 욕구나 불안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상이 강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성격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수한 인간적 욕구에 상응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라고 지적했던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강한 동기에 부합되는 사상, 강한 감정 반응 유발, 심리적 힘이라는 역동적인 흐름을 여기서 자세히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정도로만 언급하기로 한다. 프롬은 정신분석학에서 성욕설은 버렸지만 인간 심리에 관한 역동적 관점은 취했다. 그 결과 그는 사람의 배후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힘은 생물학적 힘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인 힘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인격이라는 개념이 구조적 관점과 역동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두 관점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데 항상 견지해야 할 올바른 관점이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항상 이러한 구조적 역동적 관점의 기초에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